안녕하세요. Y편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단어 공부법의 기본 전체 틀을 조금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실시간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림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책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왼쪽에는 단어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뜻이 써 있겠죠. 자, 이럴 때 일단 뜻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가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단어나 이거는 내가 까먹었거나 하는 단어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선별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이렇게 선별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처음에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책을 그대로 공부하거나 외우지 마세요. 자, 이면지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면지 뭐 아무거나 버릴 용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쁜 노트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공부해야 될 부담을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표시를 했던 요 단어들 있죠? 요 단어들을 그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중요한 건 요 단어들 있죠? 요 단어들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쓰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쓰면서 외우시면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스펠링과 발음을 좀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단어 책에는 보통은 대표되는 형태나 혹은 그 책에서 어떤 선택한 품사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써놓고 아래쪽에 써주기도 하지만 안 써주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쓰여지더라도 굉장히 조그맣게 쓰여지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ttractive라는 단어를 외웠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독해를 딱 들어갔는데 attractively 해서 부사 형태인 ly가 붙어있는 형태로 독해 지문에 나와져 있을 때 이 단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 보는 단어 같아 하고 해석을 못하시거나 단어를 연관지어서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정도 스펠링과 발음을 가져가지 않으신 경우에요. 이 발음을 가져가려고 하면 어쨌든 쓸 때 읽으면서 쓰게 되거든요. 읽으면서 쓰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독해를 갔을 때도 당연스럽게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내가 아는 형태인지 모르는 형태인지만 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접미사가 달라붙어서, 요 뒷부분을 접미사라고 하거든요. 요 접미사가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못 알아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였던 게 여기 예를 들어서 70개의 단어가 추려졌다고 칩시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의 개수가 외워진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적어지면서 많이 편해지겠죠. 초반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그럼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의 텀을 두는 겁니다. 이 텀이라고 했을 때, 즉 이렇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번 외우려고 내가 갈 때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텀이 필요해요. 30분 이상. 자, 30분 이상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똑같이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가리고 테스트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굳이 종이를 옮기면서 써야 되나요? 그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 책에다가 대고 또 손으로 가리고 쓰면 굳이 또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위치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요. 이 책을 그대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외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는 내가 되게 거슬리고 많이 길던 요 단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외우게 되면 결국엔 그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책이 그리고 형태가 익숙해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옮기는 이유는 뭐다? 익숙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30분 뒤에 봐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두 번씩, 세 번씩 쓰면서 스펠링이나 발음을 신경 쓰면서 썼다면 이게 바로 기억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외워서 뭐 같은 카드 뒤집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30분, 적어도 30분 뒤에 옮긴 단어를 손으로 가리고 테스트를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모르는 단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30분 뒤에 또 다른 이면지에다가 이제 정말 또 안 외워진 단어들을 두세 번씩 쓰면서 뜻과 함께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100개였던 게 70개로, 그리고 나서는 여기선 한 45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4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까처럼 두세 번씩 쓰면서 스펠링과 발음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데, 스펠링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발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라이팅이 없고 스피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내가 단어를 유추할 수 있고 정확한 스펠링은 아니더라도 발음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수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손으로 가리든 뭐 접든 해서 30분 뒤에 또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뜨게 돼요. 자, 이 마지막 단계에 정말 막바지로 테스트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때는 또 단어와 뜻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내가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45개에서 대략 한 25개 정도 최종적으로 남았다고 칩시다. 최종적으로 남았다고 했을 때 요걸 또 30분 뒤에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요거를 또 똑같이 그 단어를 두세 번씩 써가면서 외우겠죠. 이렇게 외우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음 날로 가져갈 거예요. 다음 날. 자, 그럼 왜 다음 날로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단어, 문법, 논리, 독해를 다 공부하고 있고요. 논리와 독해, 그리고 문법에서도 단어는 쏟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 공부만 하는데 하루를 다 쓸 수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지쳐요.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지쳐서 단어를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더 이상 머릿속에 집어 넣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날이 됐을 때 요거를 또 똑같이 이쪽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나서 외운 다음에 그래도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요 단어들만 2번에서 3번 정도씩 쓰면서 어제 공부한 단어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할 단어를 또 이런 루틴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이게 단어를 제대로 외우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나면 그 뒤부터는
그 뒤부터는 단어가 제대로 쌓이게 되고 독해나 논리나 문법 같은 데서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건 결국엔 프레임이에요. 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면서 나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외워지는데 하면 횟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혹은 살짝씩의 변형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두세 번 쓰는 걸로는 스펠링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세네 번은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할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와이편입에서 수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수업마다 자꾸 제가 체크를 하고 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개인 피드백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반면에, 독학을 하시거나 혹은 와이편입을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독해나 논리나 혹은 단어 문제를 푸셨을 때 그때 체감이 됩니다. 물론 그 체감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왜 자꾸 단어가 똑같이 모르지 하면 좀 대대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말 있죠. 제3자가 되면 쉽게 보이는데 막상 내가 되면 문제 해결법이 안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훈수를 둘 때는 정말 잘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하면 그 수가 안 보이죠. 마찬가지라서 솔직히 만약에 단어에서 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나는 충분히 막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 7, 8시간씩 하루에 단어를 보는데 단어가 제대로 적용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Y편입이었고요. 여러분들 단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Y편입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미리 요걸 알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저한테 요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수정안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편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